사촌 보감 김경식입니다. 아이고 반갑구만. 반가워요.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저희는 또 어떤 인연이냐면 다른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네. 같이 또 얼굴 뵀었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더 반갑네요. 자, 오늘 우리 최예원 원장님은 어떤 얘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에 여성 질환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해요. 네네네. 지렴이나 자궁경부염. 생소하시겠지만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치료를 하는데 남자친구나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우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경우에 치료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전염이 되거나 아, 사랑을 나누니까. 네, 옮아갈 수가 있어요. 아, 남자친구든 아니면은 남편분이시든 그렇죠. 꼭 함께 알아둬야 되는 필수군요, 이거는. 질염은 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염증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질염이 걸리는 거 아세요? 만질 수 있어요, 호기심에.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그렇죠. 했을 때도 질염에 감염이 된다. 그래서 꼭 질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의심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질은 사실 요도의 아랫부분에 있어요. 아, 밑에 부분에? 네, 아랫부분에. 네네.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 끝에 부분에 있는 요 여기 부분이 꺾여지는 요 네, 여기가 니은자. 자궁경부. 그래서 요 앞부분에 있는 염증은 질염. 질염. 여기에 있으면 자궁경부염. 요 표면에 염증이 생기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붙어서 사마귀 같은 걸 만들어내는 성기 표면이라던가 이렇게 음부 표면이라던가 남성분에는 성기 사마귀, 본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이제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HPV 바이러스가 질을 통해서 쭉 올라와서 자궁경부에 자리를 잡으면 자궁경부에 있는 점막을 이상하게 변형시켜요. 근데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무서운 병이 옵니다. 자궁경부암이 될 수 있어요. HPV 바이러스의 종류가요 100가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계속 변형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있어요. 고위험군은 가만히 두었을 때 자궁경부암이 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고 저위험군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아, 진행이 그래도 그것까지 안 갈 것이다. 자궁경부암 뭐 예방주사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요 보통 뒤에 숫자가 붙어요. 뭐 4가, 9가, 11가 이렇게 4가, 9가라는 거는 이 고위험군 중에 4가지를 방어해준다. 9개를 방어해준다. 뭐 11개를 방어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고위험군이 계속 추가되고 있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서 나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나 자궁경부암이 안 걸릴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올 수 있는 거죠. 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여러 개가 나왔다가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HPV 바이러스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예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을 그냥 쭉 다 검사를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50%는 일생에 한 번은 HPV 바이러스의 양성이 나온대요.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관계했으면 남자도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큰 자각 증상이 없으세요. 성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요즘에 남성분들이 두경부암, 뭐 설암이라던가 편도암, 부계암, 뭐 인후암이 자꾸 조금씩 늘고 있대요. 그 느는 분들을 HPV 검사를 해봤더니 입에서 HPV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면은 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남성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맞아주시는 게 좋겠죠. 한의학에서는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HPV 바이러스가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면역력. 그렇죠. 실제로 질염도 사실은 염증, 방광염도 사실은 염증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항생제를 먹어야 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 환자분들 한 분은 내성이 생겨서 앞으로 쓸 수 있는 항생제가 2가지밖에 안 남아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한의원에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 증강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이제 유도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질염이 있다면 질의 점막이 적당한 두께로 건강한 분비물을 뿜어낼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질의 분비물을 맞춰주는 아이는 누구냐면 여성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참 잘 맞고 그래야 배란도 잘 되고 사실 임신도 잘 되는 거예요. 한약에는 천연 항생제처럼 몸의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달인 물로 좌욕을 하면 간지러움이나 따가움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잘못된 피부 부분이 점차 건강 피부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주로 쓰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낙침.
약침. 부드러운 피부 쪽인데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폭경 수술할 때 그 네, 그쪽보다는 이렇게 누우셨을 때 좀 배를 맞으시니까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어요. 배꼽 아래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여성분과 남성분의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침 치료로 또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도 있고 이제 여성 호르몬에 자극을 해서 건강한 질과 자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뜸. 뜸 또 어디다 떠요? 그걸 역시 약침하고 비슷한 배꼽 아래쪽 부분에 지저들은 줄 알았어요. 네, 단전이죠. 네, 단전에 단전, 왕뜸을 떠주시면은요. 사실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다 손발 차고 하복부도 차고 생리통도 좀 있고 생리도 덩어리 지고 생리에서 냄새도 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뜸을 뜨고 나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사르르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예원 원장님과 이번 이 주제는 이 남편분과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그 주제였습니다. 성관계를 하실 때 남성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음모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랫부분, 그 다음에 더 아랫부분에 주름까지 꼼꼼히 중요한 건 빡빡. 네. 저는 이게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 제가 식은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최예원 원장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꾹.